전국 수석으로 대입 학력고사를 치렀어요. 제주 제1고등학교 나오고 그 서울법대를 아마 수석 입학했다고 그러죠. 사법시험도 수석 합격했어요. 전개 수석을 3번이나 했어요. 서울, 수원, 부산지검 검사를 했어요.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제주 도지사를 2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서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어요. 이 학벌에 사람들이 다 녹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더러운 정신의 간사함과 그 사악함이 이의 말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잠깐 지나가면서 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민영배가 지금 5위로 올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전남북하고 광주 거기가 제 고향이고 많은 사람들이 민영배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 댓글을 보니까 제보자 X와 제보자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내가 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다예요. 그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내가 뭐 귀신이 아닌데 그들이 어떤 관계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죠. 내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판단한 겁니다. 다른 정보가 내가 모르는 다른 정보가 있으면 그건 알려주면 돼요. 그럼 내가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하기 전에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정치 행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봐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과 행동은 상식에 부합해야 돼요. 민영배는 이낙연과 이재명 사이에 어떤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서고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낙연을 무슨 결선 없이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보자 X가 한 말은 내가 제보자 X를 그 책을 통해서 그 죄수와 검사 그 책을 뉴스타파에서 나온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알아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걸.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금융범죄는 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금융범죄가 일어나지. 머리가 나쁘면 금융범죄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금융범죄로 죄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들도 감히 수사하기 어려운 것을 검사가 불러다가 네가 수사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봐. 이렇게 해서 죄수와 검사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보자 X는 짧은 글을 이렇게 쓸 때도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그 머리가 있어야 유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유머는 개념적 사고력의 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제보자 X가 한 그 방송 뭐 녹음했다는 그거를 내가 듣고 어떤 시사 방송에서 듣고 어떤 분인데 내 그 시사 방송 제목은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거기에 목숨 건 제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가 있다는 거야. 파르헤시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제보자를 보호하는 내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미국은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독일은 내부 제보자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상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부 제보자가 생기질 않아. 왜 안 생길까? 그렇게 비리와 불법이 기업 내에서 또는 공직 내에서 어디서 뭔가 생기질 않아. 내부 제보를 할 게 없어. 왜? 구조화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 총리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명령하거나 그러질 못해. 항상 합의제 민주주의야. 그래서 그걸 콜레기알 데모크라티 이렇게 말해. 콜레기알 데모크라티. 합의의 민주주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자기 맛대로 결정해가지고 사인하고 그래서 뭐 이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거쳐야 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짜고 우리가 이 불법을 저지르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결정해봤자 소용이 없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자시고 할 그런 법률 체계가 아예 없어. 그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된 거야. 구조화 시스템이.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했던 방식으로 명령 통제 시스템으로 계급주의적으로 쫙 만들어 놓고 내부 제보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라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조화 시스템이 내부 제보자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최근에 독일은 내부 제보자를 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었어. 왜? 내가 얘네들이 이걸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간단해. 이런 그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내부 제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EU에 가입한 27개인가 이 나라 있잖아. EU 회원국들은 각각 중구난방이잖아. 그러니까 EU에서 내부 제보자 보호법을 만들으라고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했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권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도 회원국이잖아. 그러니까 회원국이니까 알 수 없이 내부 제보자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언제?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는 없었어. 내부 제보자법. 다른 나라도 스위스도 뭐 그거 다 있을 수가 없어. 그 합의제 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제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뭔가를 보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제보자 X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보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아. 모를 리가 없지. 그런데 목숨 건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뭔가 딜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국회의원들은 내부 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 잡힌 거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걸 못 해주니까 너 왜 못 해줘? 너 해준다 그랬잖아. 약속을 어기고 네가 이런 제보만 받고 그거 가지고 네가 이용해가지고 네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민영배는 자기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한번 뭐 회장이라는 사람 그 사업가 옛날에 그 30년 전에 30년도 더 전이지 그 모래시계 모델로 나왔던 그 양반이 자기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알아본 거지. 알아보고 끝? 그 제보자가 말한 게 얼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 것을 알아본 걸로 끝.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다른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면 그걸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한 거는 그 말로 한 거는 안 되고 그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봉주는 조금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 그 최고위원 중에서도 수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민영배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욕을 먹는 건 욕을 먹는 거고, 일은 또 일이니까 고민정이나 박광원이나 홍익표, 아니 뭐 민영배가 박광원을 칭찬했다 그래, 박광원을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로 말하면 이재명이 고민정을 얼마나 싸고 돌았습니까? 얼마나 싸고 돌았어요. 이것저것 일 시키고 뭐 칭찬도 하고. 그래서 고민정이 싸가지가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민영배는 박광원을 또 싸고 돌았잖아. 그 홍익표한테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정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좋게. 뭐 좋은 말, 박광원이는 나쁜 말만 한 사람 아니잖아. 홍익표도 좋은 말 많이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다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같은 당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10원짜리 20원짜리 가지고 자꾸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김성애에서부터 한준호까지 다 쓸만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박스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원희룡 시간이니까 원희룡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